2019년 하반기에 비상객관 시험을 대령직의 시험을 봐서 어, 합격이 돼서 그때는 성적 순으로 회사를 정해. 지금도 그런데 그 IBK 기업은행에서 4년간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지난 연말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비상계획관 그러니까 그게 법령, 논술, 면접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각각이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요. 뭐 논술, 면접, 뭐 면접 받기 이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근거와 그 법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 이게 다 연결됩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법 네 가지가 각각의 개별법으로 돼 있지만 다 연결돼 있다. 헌법이라는 과목도 헌법이라는 게 별도 독립돼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논술에 쓸 수도 있고 면접에 쓸 수도 있어요. 내용을 확실히 들고. 그럼 이 각각 그렇게 크게 네 과목의 공부라 그러면은 그 공부 자체가 양이 많아서 특히 이 업체나 전문 경영 가군직으로 공무원직으로 가는 사람은 소령직에서는 논술 헌법 공부를 추가로 더 해야 돼서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지금 대령들도 보면은 특정 출신 대령들은 공부를 안 해. 왜 안 해요? 논술 헌법 공부를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해놓고 대령 정년 전역하면은 가서 3년 플러스 근무하고 퇴직하니까 그만큼 노력해서 내가 가서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대령 전역했으니까 연금도 뭐 400 이상 이렇게 받겠죠. 그거는 좀 유예시키고 한 4, 5년 또 회사 가서 근무를 해요. 그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나 같은 경우는 어, 연말정산 받은 거를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다 냈어요. 뭐, 그래도 이 연봉 자체가 상당하게 좀 많아서, 그만큼 일을 많이 했죠, 회사 와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 누가 해요, 공부는? 가족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 근데 나 노력에 따라서 내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내 직무유기, 내 삶에 대한 포기, 그럼 왜 공무원직에도 갈 수 있고 한데 왜 업체 갔었습니까? 아, 공무원직은 내가 나중에 가도 되니까. 일단 업체가 우선이에요. 일단 업체가. 어디 공석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뭐 많으니까 그거 한다? 아, 물론 합격될 가능성이 맞죠. 합격률이 내가 합격될 가능성 합격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공석이 5개인데 한 명이다. 그럼 5대1 경쟁이라고 보잖아요. 5대1 경쟁이 아니고 내 기준을 하면은 0 아니면 100에 그렇죠. 내가 안 되면 0%, 되면 100%야. 이것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나한테 50%라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50% 확률을 머릿속에 지워요. 나는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어? 그럼 공석이 하나야. 한 개.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뭐, 내가 가면 100%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 왜 안 해? 내용이 많으니까. 누군가는 갈 거 아니에요. 공석이 2개야. 2명은 누군가 갈 거 아니에요. 거기 내가 가면 되잖아. 그럼 이 사람 가는 사람은 공부를 뭐 뚝 떨어졌어요? 뭐 머리 열고 뭐 책을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 내 머릿속에 자기가 공부한 걸 그대로 표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일단은 동기부여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 새로운 방향으로 가니까. 뭐 연금만 살아도 되죠? 연금 살면 내 능력이 일단 되잖아요. 군생활 경험과 계급적으로 해서 뭐 시험 볼 자격이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지. 해보자, 이게. 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데 와서 코치 받으면 돼. 그럼 이런 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그런데 그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거고, 또 매번 모의고사나 문제를 내가 접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문제를 만들 수 없으니, 그거를 학원 선생님한테 두고, 내가 공부하다 의문사항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있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학원의 교수들은 다 그런 것들을 코치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마음들. 그런데 대체로 그런 걸 잘 하려고 하고 막 자기 고집만 펴세요. 그 자기 고집 펴면 다시 틀리게 돼 있어요. 꼭 틀리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아까 앞에 있는 면접 시간에도 이렇게 압박 질문이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뭔가요? 예. 예를 들면 이게 군생활 경험하면서 아주 있을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기억 남는 일들이 뭐 있었나? 이렇게 물었어요. 아, 예, 저희 있었어요. 우리 용사를 상담을 해서 어렵게 힘든 용사를 무사히 전역해서 지금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죠. 근데 면접까지 또 물어요. 아, 참 열정적으로 하셨군요. 그러면, 아, 그 용사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름 기억날까요? 사전에 준비 안 하면 절대 기억 안 나요. 창의적으로 업무한 게 뭐 있나요? 창의적으로 생각했죠. 아, 저 이런 데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성과가 있었어요? 그 일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예, 이런 일이에요. 이렇게 계속 대화하듯이 가는 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면접 18점 했는데 우리 학원에 19.66이 2명 나왔어요. 오, 엄청난 점수예요. 만점이에요, 만점. 이 사람은 뭘까요? 자기 스토리가 있었던 그거를 학원에서 코치한 대로 기법대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30초 이내에 꼭 하라 그랬거예요. 세 문장으로. 그럼 묻고 답하고 계속 이루어져요. 그게 소통이, 그게 면접, 대화 방식이고. 자기 주장 틀렸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솔직히 시인하고, 아, 예, 그까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응. 그게 스토리텔링. 이런 과정을요. 법령은 우리 여기서 있지만 이거 50문제 중에서 5개 이내에 내가 틀려야 돼요. 그거 한 틀리면 다른 데 점수 깎여요. 합격은 되더라도 업체 순위가 있으면 제일 밑에 합격돼요. 그럼 저 같은 처음 갔을 때 연봉 이만큼이었어요. 제일 끝에 간 사람은 이거였어요. 아산병원. 배 차이 나죠. 이게 성적 순위니까. 여기 위 상위에 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내가 잘 받아들여야죠. 그런 공부에.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이렇게 얻으니 힘든 과정을 갈 거예요. 스스로. 근데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하루에 15시간, 14시간에서 15시간 공부했어요. 이거 언제? 오프하고 나서. 전직 교육 시작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부대 업무했으니까 이만큼 안 되죠. 하루에 6시간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6시간에 맞게 공부해요. 네 가지를. 법령, 헌법, 논술, 면접. 네 가지를. 6시간에 맞게. 14시간, 14시간에 맞게 공부하는 거예요. 과감한 시간이 그거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음, 하루에 14시간 불가능할 시간 같으면 안 해요. 돼요. 부대 업무도 14시간 해요. 아침 7시부터 요 13시간 5시간. 12시까지. 5시간이죠? 밥 먹고 요 18시간 5시간. 19시부터 22시간부터 3시간. 23시까지 4시간. 14시간. 그럼 매일 어떻게 이렇게 매일 해야지. 독한 밥 먹고. 전화 다 끊고. 내가 전화 안 와요. 그죠? 진동이 없고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독한 마음이 있어야 자, 요만한 만큼 갈 수 있죠. 왜? 내가 하는 거죠. 그래, 후회가 적을 거 아니야. 그 한 시간만 더 할 걸. 그럼 점수 0.1점 더 받아서, 4등이 3등 되는데, 0.1점 차도 점수 차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길지도 않아. 1년, 또 우리 한솔 형님은 샤프 하니까 1년만 하면 돼, 1년. 저도 1년만 했어요. 사실 1년도 아니죠, 그죠? 1년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공부할 스타일을 찾아야 돼. 현직에 있으니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가용한 시간이 얼마큼 된다.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나서부터 얼마큼. 토요일, 일요일, 시간. 오늘 제가 할 건 논술하고 헌법 두 가지인데요. 이제 논술, 글을 쓴 적이 별로 없어. 부대에서 아마 보고서는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보고서하고 이거는 뭐 논리성을 갖추는 거는 비슷하다고 하나? 여기에서 쓰는 논술은 조금 달라요. 서식이 있고 틀이 다 있어요. 그 논술인데, 논술의 글쓰기라고 하는 게 논술 글쓰기잖아요. 그죠? 글쓰기를 우리 언어 생활 중에 글쓰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언어생활은 뭐예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잖아요. 이 네 가지예요. 이거 매일 하죠? 매일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요거 하고 있잖아요. 요거. 저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요것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많아요? 듣고 제일 많겠죠. 그죠? 말하기 많겠죠. 그죠? 이거 30%라고 그래요. 읽은 거 쓰는 거 어느 게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요? 심지어. 쓰기는 9%예요. 우리 언어 생활에 10%도 안 되는 게 쓰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게 어려워. 매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나머지는 매일 해. 읽는 것도 매일 하죠. 신문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뭐 보고서입니다. 근데 우리 언어 생활 75%가 듣고 말하기예요. 이 위주로 돼 있어. 쓰기는 9%밖에 안 돼. 그러니 당연히 글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글쓰기가 왜 어려울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거 글로 쓰는 거 훨씬 더 시간이 걸려요. 왜 쓰기 이거 다시 해. 쓰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돼. 쓰기가 어려운 이유. 일단은 어휘가 제한돼, 그죠?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게 어휘, 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이 있어요. 나는 학교 간다. 학교 간다, 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돈 쓰기는 나는 학교 간다라고 써야 돼요. 그 형식이.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어, 목적어, 보어, 우리 어순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거잖아요. 나는 아침밥을 먹고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간다. 여기 서술절 또 들어가죠. 그죠? V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어 S와 V 서술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글이 안 돼. 나는 학교 가? 근데 요것에 따라서 의문부가 되고 평서문이 되고 감탄, 학교 한다구나. 감탄문도 되고, 야, 학교 가자. 청유형도 되고, 학교 가자. 학교 가. 명령형도 되고 다 달라져요. 거의 하나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배워 안 했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전에 배우고, 그다음부터 이 자체를 안 했어요. 왜? 그다음부터는 쓰기나 이런 언어 생활밖에 안 했으니까 당연히 어렵게 돼. 그래서 어떤 형식이 있어요. 또, 이 단어 어휘 자체가 제한돼요. 뭐, 야, 제한해요. 제한한다. 제한 달라. 그죠? 예를 한번 줄까요? 우리 책을 읽다 보면은, 책에, 여기 책 있나? 이게 다 책인데, 뭐, 표시가 된 게, 여기 있네. 어,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책갈피라 그래요? 이 책갈피를 띄우는 거죠. 근데 책갈피 역할은 하는데, 이 정확히 이름 뭐죠? 책에 이런 게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별 관심 없이 보죠, 이거. 이거 뭔지. 그죠? 이거 관심 없이 봐요, 이거. 띄우는 거는 본데? 자, 그러면 논술하고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저거를 뭐라 하냐, 보람이라 그래요, 보람권. 보람권이라고 해요, 저거를. 읽었던 것을 표시해주는 건. 그럼 보람은 뭐예요? 보람. 야, 보람 느낀다. 야, 오늘 뭐 해서 뿌듯해. 그죠, 그죠. 그죠? 1번.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우리는 보람은 그것만 이해해요. 다른 게 있어. 중요한 것을 표시해주는 것도 있어요. 나타나도록 표적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읽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표시해 두는 것, 그것도 보람이에요. 근데 우리 첫 번째는 이것만 이해해요. 뭘 해낸 것에 대한 뿌듯함, 그것만 이해해요. 근데 나머지 이게 원래 의미는 이게 2번, 3번이 더 큰 거였어요. 나중에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보람. 이런 게. 거기에 근이 하나 붙은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적당한 말이 없어요. 있는데, 북마커 또는 리워드, 리워딩 타입이라고 그래요. 리워딩, 기억하는 타입,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람을 영어로 그냥 그대로 옮긴 거죠.
이런 어휘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죠? 야, 고춧갈피 껴놔. 근데 써야 될 말은 보란끈이라고 써야 된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의미를 여러 가지고. 그게 이게 말쓰기에 대한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또 말은 실수하면 아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뜻이야 이게 되는데 선언 글은 해소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시간에 제한이 없죠. 말은 지금이란 말 지금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써놓은 것은 어제 쓴 거 오늘 쓴 거 아무 관계 없어요. 10년 전에 쓴 거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쓰기의 특성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어 생활도 10%, 9%밖에 안 되니까. 쓰기 어려워. 그래서 이 글쓰기란 자체가 가지는 역할이 달라져요. 대학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 국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오 교수님, 대학 국어 과목 있었나요? 교양 과목으로 대학 국어. 대학 국어, 대학 영어, 대학 수학, 대학 영어. 그래서 대학 국어라는 게 있었어요. 고품격 글책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판, 해석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 대학 국어 자체가 없어요. 원래 글쓰기가 수업이. 이거 1학년 때 필수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럼 대학 1학년이 글쓰기를 배울까요? 대학 국어를 안 하고. 글쓰기를 해야 논문도 쓰고 리포트도 낼 거 아니에요? 다 손을 써서 필시로 하든 뭐 하든. 그게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학에 국문학과 교수는 다 있어요. 국문학과는 없어도 국문학 교수는 있어요. 글쓰기 때문에. 그게 글쓰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논술 쓰는 거 제일 힘들어요. 이게 잘 실력이 제대로 안 나타나거든. 그리고 뭘 어떻게 써야 돼? 형식들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글쓰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글쓰기가 이래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논술은 뭐냐? 논술 뭐냐? 논술 그래서 아까 형식이 있다. 형식을 줬어요. 소식 있어요? 이거 한 장만 하면 돼요. 이게 첫 장은 위에 여기 채점할 수 있도록 세 줄이 빠지고 첫 장은 29줄이에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장까지는 32줄짜리 답안지예요. 이게 답안지. 그럼 이렇게 이만큼 돼 있어요. 한 장을, 이 다섯 장을 120분 만에 써야 돼요. 2시간. 그럼 2시간 동안 어떻게 120분 써요?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럼 글을 쓰기 위해서 구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요를 짜야 돼요, 개요. 근데 이 글을 어떻게 쓸 건지를 개요를 짜야 돼. 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문제 같은 거 다섯 문제 기준입니다. 네 문제가 다섯 문제 되든 간에. 개요 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선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그거 한 20분 써요. 그럼 다섯 장이잖아. 한 장에 20분, 다섯 장. 그럼 120분 딱 들어가요. 그럼 한 장에 20분 내로 써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 한 장에서 한 줄에 논술을 했으니까, 쓰기 여기에 속도에 다시 얘기했지만, 한 장에, 한 줄에 40자 이상 써야 돼요. 그럼 이게 32줄이라 그러면은, 여기 빈칸도 좀 뒤에 브랭크도 있고 하니까, 한 장이 32줄에 1280자잖아요? 그럼 280자 빼고 한 장에 1100자 정도 돼요. 1000에서 1100자. 글자 수. 이걸 한 장에 쓰는 거예요. 그 한 장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 쓴 적이 없지만 오늘 가서 어떤 것인지 글을 한번 다 써봐요. 보고 써도 돼. 보고 쓰면 시간이 더 걸려요. 아마 우리 한 선생님 아무리 빨리 써도 이 한 장 빽빽하게 쓰면 한 30분 걸릴 거예요. 30분. 30분이면 어떻게 돼, 이거? 한 장에 30분 걸리면 150분 아니야. 120분 초과잖아. 불합격이, 불합격이야. 그럼 이게 하는데 이게 한 장에 문서 25점이니까 한 장이 다섯 장이니까 한 장에 곱하기 5점이라고 생각하면 25점 논점 25점에 합격이 되려면 오는 거야. 20점 이상은 돼야 돼. 그래 합격을 해요. 18점 돼갖고 합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점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럼 박정규 당신은 그럼 몇 점이었어요? 네. 이게 제 점수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1.34죠. 거의 불가능한 점수예요. 지금까지 깬 사람 없어요. 지금 시험 본 사람이. 지금 많으면 한 21.22점 돼요. 최고점 했어요. 음. 지금까지도 아마 이게 이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썼어요? 썼잖아요. 근데 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했는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해보자 이거죠. 그게 이 논술에, 이 시험의 논술에 형식이 있다, 시간 제한이 있다, 장소가 5장이 있다. 어, 어. 그리고 알아보기 쉽겠어야죠, 그죠? 이 논술. 그럼 이 논술을 어떻게 논거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하는 논술의, 예. 그럼 어떤 주제로 해요? 논술 주제. 주제는, 일단은 우리 하는 게 뭐예요? 비상대비에 대한 주제가 있죠? 비상대비. 비대법, 민방위, 예비군, 재난 안전에 대한 내용, 네 가지 법에 대한 거, 그 내용 나와요. 지금 뭐 지난해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할래요? 19년도는 저 강릉에 산불 났어요. 그때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주제. 18년도는 아현동 KD지에서 화재 났어요? 그 화재 난 원인은 뭐고,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이런 내용. 그런 문제 지금 또 잘 안 내요. 지금. 이게 비상대비에 관련된 내용이 네 가지 법에 대한. 그 다음, 국제정세를 알아야 돼요. 국제는 제일 큰 게 미중이에요. 미중 관계. 미중, 미일, 한일, 한러, 중, 이 미중. 이게 국제정세인데, 국제정세를 알려면은, 또 있잖아요. 하마스 공개하는 거, 우크라이나, 이게 다, 그게 다 국제정세잖아요. 그죠? 분쟁 관련된 거. 전부. 이다, 전쟁 관련, 이다 국제정세. 국제정세를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국제 정치 이론을 알아야 돼요. 현실주의 이론은 뭐고, 고전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는 뭐고, 왈츠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고, 또 뭐, 어, 미어 샤이머 교수의 강대국의 정치로서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보는 현실주의에 따라서 어떻고, 이상주의는 어떻고, 고전적인 내용, 어떤 국제 정치 이론들이 있어요. 세력 전형이 어떻고, 세력 균형이 어떻고, 뭐 연성 권력, 견성 권력, 막 이런 내용들. 그 내용들이 다, 이건 그거야? 이렇게. 그 아니에요. 국제 정치 이론. 우리는 또 뭐 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관련된 게 또 있잖아요. 북한의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어떻고 북한의 뭐 어떤 군사 도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보지? 그래야 됩니다. 비상대비핵화는 나온 게 위기관리예요. 위기는 뭐고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 각각의 원칙은 뭐가 있고 준칙들은 뭐 있고 알아야 될 내용은 뭐 있지? 이렇게 쫙 이게 북핵, 미일, 러일, 국제정세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다음 평시에 우리가 재난안전에 대해서 법을 공부해요. 재난 재난안전에 대해 있어요. 재난안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재난의 원칙, 재난의 준칙, 재난의 특성, 재난관리의 특성, 위기관리의 특성, 위기의 특성 다 있어요, 이론들이. 그런 이론들을 내가 알아야죠. 위기의 특성. 위기의 특성이 뭐니? 위기, 불확성성, 가외성,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 다음에 복구에 많이 제한을 갖는다. 이런 내용들에 그게 다 그게 위기관리하고 재난 비슷해요. 재난이냐 위기냐. 그 위기를 했으니까 위기는 과연 또 뭐야? 군에서 많이 했잖아요. 위기 관리를 다 하죠. 우리 뭐 연합사에서 108개 징후 목록 관리하잖아요. 그죠? 여기. 요 관리가 다 요 하는 거 위기 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하잖아요.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가지고 하잖아요. 108개 위기 징후를 포착해서 평가를 계속 해나가죠. 그래서 이게 전쟁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뭐야? 대포권 스리로 전쟁으로 가는 거죠? 전쟁. 그 요 가기 전까지 위기 관리죠. 그렇게 꽝 되면 어때요? 그럼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위기 관리. 그럼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위기예요? 위기 관리인데, 그럼 어떻게 할래? 다 이제 원칙들이. 하는 방법이 뭐 있어? 이렇게.
그럼 이런 그 재난안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럼 이게 이런 주제들을 한 8개, 아까 주제 범주가 많아요. 최근에 이번에 상반기 시험 문제 중에 뭐 이렇게 뭐 이 그래프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거 그래프 딱 보는 순간에 딱 떠올라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투키디데스 함정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돼. 이거 떠올리면 돼 있어 그렇게. 근데 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모르면 이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아테네는 이게 미국이고 스파르타는 중국이에요. 그런 개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걸 알으면 이 문제 아주 쉽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관계되는, 군인이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 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전쟁부터 있어. 일단 뭐, 아주 빠진 게 있다.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돼. 북한은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돼. 전쟁 이론, 전쟁의 원칙, 뭐부터 있어. 세대의 전쟁의 분류, 현재 있는 국가의 세계를 일어나는 분쟁. 분쟁이 제일 많은 원칙은 뭐예요? 종교, 식량, 인구 문제. 왜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 하마스 뭐 문제? 이 종교 문제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뭐야 이거? 영토 분쟁 플러스 진의 민족 세계적인 지배 질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러시아의 야욕이 터진 거지.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면 돼요. 그럼 그걸 다 썼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있었어요. 형제 국가야. 같은 슬라브 민족이. 그래서 소련의 지도자 중에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많이 있어. 레니 거기 출신이야.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런 거.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이거 전쟁이 사이버 이런 것들이 문제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학원에서 그러면 시험에 나올 문제를 쿡 찍어서 얘기해 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거 출제하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이 낼까요? 안보와 교수, 그다음에 이런 국제 정치와 관련된 교수, 오늘 국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을 가요. 그럼 자기가 전문 연구원 분야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내요. 그리고 거기 포함돼야 될 요소들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놓죠. 그럼 학생들이 써서 제출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채점까지 해야 그 사람 나와요. 어. 전에는 국방대 교수도 갔어요. 근데 요즘 국방대 군 관련 교수가 아무도 안 불러요. 뭐, 저 국방대 교수, 아니 뭐 대령으로 전역해서 어디 대학에 안보학 교수하는 사람들 콜 자체를 안 해요. 저는 국방대 교수가 가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명가했어요. 전 시간에 있었던 면접에 거기 있는 면접위원 풀이 있어요. 그 면접관은. 면접 풀, 모든 공무원 시험 면접 다 있어요. 국가 공무원 시험에. 거기에 풀이 한 1000명쯤 돼요. 그럼 그 어떤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뭐 5급 변시도 있고 하니까 그 1000명 중에서 그 복한이 직군에 맞게 콜을 해와요. 36명 불러요. 한 방에 12개 방에 3명씩.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십, 안보학, 그 분야에 있던 교수 또 연구원들이 와요. 여성도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뭐 성차별로 한다는 이런 거. 그리고 그럼 논술을 내는 사람들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논술은 어떻게 깊이 있게 내는 게 아니라 왜 시간은 120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다 써야 되네. 와, 4천 중에 4장밖에 못 썼어. 그럼 뒤에 4장, 5번째 장은 5점이 없어지는 거죠. 앞에 4문제 4장을 내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점받기 어렵죠? 그럼 이 한 개에 5점을 왕창 못 썼어요. 그럼 이 사람 불합격이에요. 그 5장을 다 써야 돼요. 양의 제한상이 있어요. 그리고 주제 했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한 번 제출을 딱 하면 내가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써놓은 글로 내 생각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논리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딱,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사람 이렇게 썼네? 생각이 참 참신해? 이런 논리도 있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쓴 거야. 핵심이 뭐야?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뭐라 쓴 거지?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게 뭐야? 내고자 하는 게 뭐지? 첫째, 둘째, 셋째 다 비슷해. 구분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고점을 받을 수 있어요? 딱 그 사람이 채점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딱 읽어보면 고개 끄덕끄덕하도록 만들어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채점 기준이 뭔지 뭐 알아요? 몰라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쓰려면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고 맞아 그래 맞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게 논리성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이거를 논리성을 쓰기 어떻게 구성이 되죠? 이제 구성이 되는데 프랩이라는 기법으로 쓰지 않았어요. 네. 거기 만들어준 자료 한번 볼까? 이쪽에 보세요. 이거 줄 건데 포괄안보 개념을 반영 우리의 안보 위협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쓰라고 프랩 기법으로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오늘의 안보 개념, 인간 안보, 포괄 안보 개념으로 변화돼 인간의 생명, 재산, 피해를 주는 모든 분야의 위협을 안보 위협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4차 산업발전,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 단일적 재난도 우리에게 전통적 위협과 함께 위협 또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죠. 그래서 뭐냐? 첫째, 북한의 핵무기 우리에게 가장 주요하면서 우선적인 도전까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게 내 주장이에요. 이는, 이유를 얘기해요. 거기도 비슷하게 있어요.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한반도 평화공정 공동포맷 시간에 가장 위협적이고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 리즌. 했어요? 북한의 위협이 이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 실무 여러 대화청을 외교적 선을 지금까지 평화통로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48년 수립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체제 안전부 강대국 체제에 불응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성능 고도가 지속하고 있다. 금년도 현 정부의 일관 노력과 외교적 노력, 북미 정상, 남북 정상에서 평화의 가능성을 핵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죠. 또한 정상 간 소통과 실무 회담 성사 가능을 이뤄놓고 있는 것은 그 진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나 발전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 강대 동북아적인 영향을 확대 위한 군비 영역 외교인이 지속되고 있어 북핵 문제는 그 자체만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힘의 경쟁은 결국 북핵 문제 해결되고 기결되고 해결된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유지한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요 얘기에서 따라서요. 마지막에 P 포인트 리전 이젠플.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행위는 한반도 평화적 정책과 포괄안보 개념에서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는 데 주요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이거 지금 얘기한 거 들으면 맞아 북한 얘기 그렇지. 이유가 그래? 그럼 근데 그게 어땠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은 뭐야? 이런 노력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네? 그래서 이건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요. 여기다 그렇게, 하도 글쓰기를 제가 말로만 했더니 수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그때 있었던 걸 내가 워딩을 다 했어. 6문제. 여기. 앞뒤로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행간에 줄 사이에 그 내용을 다 써놨어요. 이게 논리를 가지는 거예요. 저는 한선생님을 좋아해요. 저는 최고로 멋진 군사를 하고 있는 한선생을 좋아해요.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두 번째죠. 그렇게 써요, 이거지. 저는 한선생을 좋아합니다. 이게 피해요? 프랩, 포인트, 내 주장. 저는 군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한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주장 똑같은 의미잖아요. 후자가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선생님이 좋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운동도 열심히 해요. 부하들하고 잘 만나요. 지금까지 상관들이 다 인정해요. 동료들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또 본인 스스로도 가족도 보호모험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선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평시에 어떻게 잘 키울까? 이렇게 내 사고를. 신문에 난 오피니언 리더 사설 또는 연재, 칼럼 매일 읽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논법을 써놨어요. 이런 논법으로. 또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오레오라고 해요. 오레오, 오만 다르죠, 그죠? 오피니언, 내 주장. 리전, for example, opinion. 프랩은 똑같아요. 프랩은 뭐예요? 처칠의 대화법이라 그래요, 이거. 자, 우리 어떤 회사나 사무실에서 복사를 해요. 근데 복사기가 복사는 지금 거의 뭐 안 하지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줄을 서 있는데 내가 지금 복사 빨리 하고 싶어. 앞에 사람한테 뭐라 얘기해야죠. 가서 첫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뭐예요? 제가 먼저 복사 좀 해도 될까요? 물으면 90%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제가 좀 바로 지금 우리 부장님한테 가야 돼서. 그럼 더더욱 다 해줘. 90번 다 해줘.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복사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면은 60% 이상은 다 해줘. 그래서 내 주장이 중요해요.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거. 이게 프랩이에요. 프랩 기법에서 내 논리 생각을 가지.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 사설 이 신문 매일 봐요. 전시 보는데 어떤 걸 보느냐? 우리가 쓸 주제와 관련된 것. 무슨 교육부야, 여의도에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고, 무슨 특검법, 이런 거에 관심, 아예 지금부터 생각도 말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와 관련된 내 머릿속을 그걸로 다 채우라는 거죠. 비상대비, 국제정세, 국제정치, 이런 북한 위기, 재난안전, 이 분야로. 법도 마찬가지, 면접도 마찬가지, 그거를 다 채우라는 거지. 무슨 특검법이 어떻고, 무슨 땡땡 여사가 이거 시키는 건 문제 나오진 않아. 아무게 어떻게,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1년 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이 공무원한테. 그럼 관심이 없어. 그 새끼 하든 말든 내가 무슨 관계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내 모습에 많이 채울 필요가 없죠. 그건 다 없애버려야 돼. 뉴스도 안 보세요. 뉴스 보면 뭐예요? 신문 보면 되잖아. 칼럼 보면 되는 거. 오로지 칼럼 쪽에서도 재난안전. 세월에 지난해 막 기후위기하고 저 서울에 강남에 물 채워졌어요. 이거 알아야 돼. 재난안전. 화학의 풍수의 대책이잖아요. 오성의 참사는 왜 생겼는지 알아야죠. 원인이 뭔지. 그 신문 보고 다 파악해봐. 다 알아. 산불 났어요? 무슨 뭐? 별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빗물터널 들어봤어요? 서울의 빗물터널? 못 들어봤죠. 근데 빗물터널 있어요. 양천구 하나만 만들었어요. 처음에 7개 만들어야 되는데, 피, 박원순이가 돈 많이 든다고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도 대표적 안 돼요. 강남역이. 지난해 잠겼잖아요. 그거 했으면 안 잠겼어. 그런 식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재난과 관련된 내용도 주제들이 한건이 나. 그럼 그거를 다 분석해. 원인이 뭐고, 뭐가 문제였고, 뭔 조치를 안 했고, 지자체는 뭐 안 했고, 정부 안 했고, 시민들은 뭐가 문제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다 제시해놔요. 신문 몇 군데 읽어보면은 전부 다 나와. 그거 정리해 내가. 이거는 언제, 무슨 원인 때문에 주요 원인이 뭐였고, 그래, 이게 잘 안 됐고, 이런 게 잘 됐고, 안 됐고, 이거 못했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할래? 기자들이 다 써놔요. 그거 원페이지로 딱 정리해. 우리 교재도 그럼 다 많았어요. 그거 다 내모 그거예요. 그게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 한 선생님이 공무원직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어요. 왜? 논술, 법, 면접 다 연계돼 있다 그랬잖아요. 면접 가서, 이번에 거기 강남역일 때 이렇게 하는데, 2년 전에 강남역일 때 이렇게 침수된 거 아시죠? 알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여기는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거지. 나한테 묻고 싶은 게. 근데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하면 뭐야? 이 원만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럼 또 뭐야? 어떤 면에서 면접에? 재난안전도 이 사람이 관여할 사람인데 그 자체를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 군인이었는데 더구나? 그걸 모른다? 그럼 벌써 거기서 좀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노아의 방주 얘기 들어봤죠? 강남역이 노아의 방주였잖아.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는 아시죠? 예. 좀 피해가 있었지만, 좀 사전에 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면접관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수 있죠. 거꾸로. 왔다 갔다가 되죠, 왔다 갔다. 근데 그 자체가 몰라요 할 뻔은 못해요. 더 이상 왔다 갔다가 안 돼. 이제 벽이야. 못하죠. 그래요?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요. 그럼 그 질문 자체가 점수를 못 얻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봐요. 어. 그래서 화성에 아라셀에 뭐 화재 폭발했잖아요. 리튬, 군에도 리튬 전지 쓰잖아요. 그 화성에 화재 난 거 알죠? 리튬 전지. 예. 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군에 리튬 전지 분명히 쓰잖아요. P9K 안에 리튬 전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군에서 폭발한 사례가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군에다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이 정도 답변 돼야죠. 리튬 전지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왜 리튬이 뭐가 문제야? 이런 그게 다 이슈. 여기 나온 게 이제 뭐 이런 국제 정세 다 나오니까 지금 무슨
하는 게 되는 게 많아요. 나토, 뭐, 쿼드, 뭐, AAAD, 뭐, 이런 용어들이 무지 많아요. 이게. 이거 하나씩 하면 돼. 어려운 것도 안 해. 그럼 이거 들었던 것도 있고, 그래. 그게 이게 무슨 논리성을 가지는 이런 구성이에요. 그럼 한 장에 한 게 5점이었으니까, 5점이라고 그랬죠? 5점. 이렇게 보통 5점짜리로 나와요. 5점. 한 문제. 5문제가 출제돼요. 4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큰 문제 안에 적은 게 3개, 그게 이렇게 5, 5, 5, 5, 25점. 5점이면은 양을 얼마예요? 1점당 5줄. 그래서 25줄 써야 돼요. 25줄. 곱하기 40자 하면은 1000, 이게 몇 자예요? 800, 250, 1800자에다 450. 1000자 되죠? 맞나요? 그 정도 써야 돼요, 지금. 25줄. 그 32줄짜리 두 번째 배 7줄다고 그만큼 써야 돼. 쓰는 형식은 나중에 하면 돼요. 일단 그렇게. 이 정도 1점당 5줄. 25줄 쓰면 돼. 1점당 5점짜리거든. 5줄씩 25줄 쓰면 돼. 그럼 뒤에 쓰기의 구성, 이거는 일단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만 이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주제는 어느 정도냐? 막 하나하나를 막 깊게, 무슨 박사 연구, 박사 학위 논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제는 막 이렇게 넓게, 깊이는 얇게. 이해해? 어, 얇은 주제를 쭉, 전체 이만큼을 다 내가 다 서베이 해보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론이 뭐지? 월척이수의 현실주의적 감각, 어떤 거지? 이상주의는 뭐고, 구성주의는 뭐지? 어, 시진핑의 중국의 국가주의는 뭐, 푸틴의 유라시아주의는 어떤 거지? 이런 걸 아는. 그러면 그 아는 것들을 내가 논술 어디엔가 EU 또는 포이즌프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데 그래서 얇고 넓게 하는 거예요. 깊고 좁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얇고 넓게, 폭넓게 이해. 그럼 이 내용, 그럼 이 쓰는 내용은 뭐냐? 내가 하나의 지금 응시자인 한 명의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국가의 리더로서 입장에서 써야 돼. 그럼 대통령 또는 총리 입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그럼 이것을 정책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해서 장관들한테 내가 뭘 지시하지? 라는 관점으로 이걸 봐야 돼. 그래야 이 논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 논술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접근하면 할 게 무지만 생각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그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로 어떻게 구성해요? 어떻게 구성? 어떻게 구성해야 돼? 처음 딱 논술에 우리 공부하던 문제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다 새로운 문제들. 이미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거 할 것 같으면 그 출제위원이 왜 와요? 그죠? 그런 것을 내가 한번 끄집어내야 되죠. 끄집어낸다는 게 뭐야? 글쓰기 하는. 글쎄 원점으로 들어가서 어떤 주제 뭐에 대해서 쓰라고 뭐에 대해서 시어 나왔어. 그럼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있는 그와 관련된 이게 잘 안 되네요. 그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뭐예요? 단어들이죠. 단어. 이와 관련된 게 내가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지? 그걸 다다다다다 떠올려. 그럼 내가 공부한 거 막,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 다 떠올려서 이것을 그룹핑에 하나, 요거를 세 개, 하나. 이거. 이거는 같은 주제를 묶일 수 있겠네? 그래서, 첫째, 저는 이렇게 합니다. 둘째, 셋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련된 단어를 떠올리는 게 어떻게 떠올려야 돼? 그걸 평시에 이제 학습한 결과를 떠올리는 거죠. 관련된 게 뭐 있지? 비가 왔어. 비 오면 뭐야? 태풍이 왔다. 위기가 있다. 북한의 위기.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거 문제. 하마스를 그럼 어떻게 전투했지? 뭐 육해 공격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 어떤 기습을 당했다 그랬어. 최고의 목사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뭐 했지? 막 떠올려. 그 이미 우리 공부했던 거. 그래? 그럼 뭐가 문제였어?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러니까 막 다다다다 나열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연관된 걸 다 모아서 첫째, 둘째, 셋째로 하면 돼. 그럼 그 논술 공부에는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머릿속에 많이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접근해요? 아, 그럼 분석 방법. 이 문제 보면은 실제로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쓰셔, 어떤 면에서 어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건 한계를 준 거야. 이것에 대해서만 쓰라고. 그 여기 할 때는 뭐예요? 그걸 써요. 피모시를 마시라 그래요. 뭐 다임 피모시. 정치학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문제, 군사적으로는 어떤 문제, 경제적으로는 어떤 문제들,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인프라 면에서는 어때? 정보 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지? 다음에는 외교적인 문제. 요 뒤에는 같아요. 외교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이걸 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군에서 지금 육군이잖아요. 육군은 뭐 했어요? 아니, 육군에 우리 배우면은 부대 지휘 절차 중에 제일 뭐예요? 상평가잖아. 그죠? 이 평가잖아요. 이 평가하고 나서 하기 전 이무 분석 하잖아요. 이무 분석, 문제 분석, 상평가. 이 뭘 묻지 나한테 답하기도. 그중에서 요건 묻네? 요거네? 그 다음 어떻게 써요, 이제? 전장 6대 기능에 대해서 쓰잖아요. 지휘는, 통제는, 기동은, 화대건, 생존은, 방어는, 지원은 어떻게 할래? 그 방법이잖아. 그 방법이 요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군이고, 군사적 비슷하게 한 게 요거예요. 피머시. 그래서 어떻게 할래?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걸 해결할래? 하고. 너 지금 뭐야? 너 하고 싶은 방향성 어떻게 낼까? How to? 어떻게 할 거야? 딱 이거예요. 이 요소를 쓰면 돼. 단어를 끄집어 쓰고. 그럼 다 나와요, 다. 어. 그럼 다 내 주장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머릿속에 막 안 들어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뭐지? 뭘 묻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할 게 이거예요. 랩을 이해하고, 피머시, 그래? 단어들을 떠올려요. 그 단어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공부, 정리하는. 매일 써보면 어때? 매일 써보는 것도 불가능해. 왜 썼다고 해서 누가 평가해주는 거? X, 커멘트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 다 외우고. 그죠? 네. 그럼 구성 됐어요? 구성. 이걸 찾으면 돼요? 쓰기 속도. 자, 제가 쓴 걸 가져오진 않았는데, 제가 쓴 거는 아까 25문 됐을 때, 제일 마지막 장 32번째, 제일 끝에, 그 끝에 있으면, 입니다. 결론 쓰고, 딱 쓰는 제일 마지막 절차 끝에 걸렸어요. 5장을 빽빽하게, 2시간 동안. 그 논리도 맞게. 그랬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채점은 돈 어떻게 할까요? 채점? 다 읽어보고 채점 안 해요. 채점 딱 일단 내용을 봐. 첫째, 둘째, 이런 내용이 구성했네. 딱 보고, 이거는 A, 이거는 B. 이거 엉뚱한 얘기 썼네? 문제 하나 안 썼네? 그럼 C. 그래놓고 다시 그 하나를 천천히 뜯어봐요. 하나씩 다 열어보고 읽어서, 아, A, B, C를 분류해놓고, A 중에서, 이거 보니까, 이건 A 플러스. 이거는 B. B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B. 이건 아니야, C. 또는, 이거 글 내용이 좋아요, A.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요.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해. 그룹 하나하나 다 써요. 대학에서 A 플러스는 어느 대학이나 비율이 있죠. 교수가 지 마음대로 못 주죠. A는 마음대로 줄 수 있지만 A 플러스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수강생이 3 내지 4%만 줘요. 이거는 대학별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A 플러스는. 근데 A는 뭐 70은 다 줘도 돼요. 그럼 우리 시험도 비슷해요. A 플러스는 1 내지 2명이라 보면 돼요. 많아야 3명이라 보면 돼요. 그 한 사람이 채점할까요? 여러분 읽어보겠죠? 이 교수님 이게 내용이 참 내용이 괜찮아요. 그렇다 하고 글씨도 좋아요. 저도 공감해요. 이 사람 이런 내용을 썼네요. 이 사람 진짜 정말 잘 썼어요. 아니, 플러스.
그죠? 글씨는 잘 타고난 거죠. 근데 글씨도 연습해야 돼요. 한 줄에 40자를 쓰려면은 글자 크기 조금 적어야 돼요. 그걸 빨리 써야 돼요. 그래서 볼펜을 써, 볼펜. 볼펜, 제트 스틸이라고 들어봤어요? 부대 근무하면서 이 제트 스틸 펜 알 건데. 알죠? 이 찌꺼기도 안 끼면서 빨리 쓰시죠?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플러스펜, 이거는 걸려서 그렇게 해서 빨리 쓸 수가 없어. 이 제트 스틸 제일 좋아요. 0.7mm죠. 1.0mm. 1mm짜리. 저는 1mm짜리 써요. 그걸로 써도 돼요. 충분히 써요. 이런 쓰기 속도인데, 속도를 5장이었죠? 한 장에 17분대 써야 돼요. 그래야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내가 써요. 그럼 쓰는 속도를 내가 한번 딱 체크하고 나서 저는 한 장 다 쓰는 거 안 했어요. 그다음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 할 때는 해도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 쓰기는 한 장 다 쓰는 거 안 했어요. 근데 한 장 써보니까 18분대 쓰더라고요. 임의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막 쓰는데, 그러니까 18분대 쓰면은 더 이상 쓰기 연습은 안 해도 돼요. 속도는. 이게 32줄이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1분에 2줄 쓰면 돼요. 오늘 제가 준 자료 가지고 가서 양식도 줄 거니까 가서 그 내용 한번 써봐요. 25줄. 한 장을 빽빽하게 써봐요. 몇 분 걸려요. 시간 체크 꼭 해봐야 돼. 그래야 내 쓰는 속도를 알아요. 내 쓰는 속도가 25분이야. 그러면 아무리 머릿속이 많아도 5장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분 됐어요. 그거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래요. 32줄이니까 한 2줄을 1분만 해서 80장. 그래서 일단 한번 체크해봐요. 10줄 써놓고 얼마 걸리나 시간 딱 체크해봐요. 그럼 나올 거예요. 10줄이면은 5분 정도 하면 10줄 써야죠. 5분 풀었어. 그 6분 정도도 될 거예요. 그럼 10줄 6분이면은 32줄이면 18분 아니에요. 그 10줄 6분이면 좀 늦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속도를 1분에 2줄, 5분에 10줄 쓴다 생각하고 써봐요. 그 속도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가서 제일 한번 써봐요. 10줄 쓰는데 지금 한 줄에 40자씩 10줄. 그걸 400자 쓰는데 내가 5분 만에 쓸 수 있나 없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된다 그러면 쓰는 연습은 안 해도 돼요. 내가 속도가 되니까. 제가 처음에 쓰니까 22분 나오거든요. 한 장에. 근데 보고 쓰는 거랑 머릿속에 그냥 쓰는 거는 속도가, 보고 쓰는 게 더 늦어요.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그 속도를 17분, 18분 하려면은 펜이 끄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문장 쓰면서 다음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써요. 이게 그예요. 그리고 막 눌러 쓰면 나중에 근육이 아파요. 가볍게 써요. 뭐 우리 애기들 공부하는 사람은 팔이 아파 시험 막 그래. 근데 저는 2시간 하고 나서 이게 뭐 아프라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기에 눌려 나오지 않으니까. 가볍게 쓰니까. 그거 잘 연습하면 돼. 그래서 쓰기 속도. 왜 속도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4페이지 반은 채울 거 아니에요. 평시에 쓰는 속도가 4장밖에 못 써. 그럼 실제 가면 4장도 못 써요. 제가 5장 쓰기 연습했으니 5장 쓴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공부할 때도 수험생한테 5장, 2시간 내 쓰는 게 일단 그거부터 기본이에요, 기본. 갖춰놓고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잘 안 해.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하면은 다 5장 쓰지를 못해요. 그게 쓰기 속도예요. 그래서 18분대에 내 한 장을 쓰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좀 글씨를 빨리 쓰는 편이라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장점이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도 내용을 모르면 어때요? 이게 속도가 됐어. 그 다음은 이제 논술,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공부하는 거 온통 다 뒤적거리는 그런 게 논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거기 있는 그 리더십 참고라고 있어요. 그거는 면접에 필요하다고 제가 전역하기 전에 정리한 자료예요. 리더십 관련 내용 거기 다 들어있어요. 프레깅, 뭐, 프랑스의 증후군, 뭐 영향학, 동기부여, 뭐 이런 다 들어있어요. 그 리더십은 그 내용만 보면은 뭐든지 답변 다 돼요. 잠시 쉬었다가 헌법하고 막